여러분 반갑습니다. 애터미는 성공할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을 완비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성공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쿨헤드입니다. 쿨헤드. 이것은 냉철한 이성이에요. 합리적인 판단 능력, 냉철한 이성. 그러니까 애터미가 돈벌이가 된다더라 그래서 하거나 안 된다더라 그래서 안 하거나 그게 아니고 내가 냉철한 이성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해보니 승산이 있다 이렇게 스스로 판단하는 게 쿨헤드예요. 어떤 다단계 회사, 어떤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 가도 우리 회사는 엉터리니까 하지 마라 그런 데가 없어요. 애터미도 역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회사는 무지하게 좋다. 그런데 과연 그러는 건지는 스스로 판단해 보셔야 돼요. 객관적으로 다시 말하면 공개적으로 주어지는 정보가 있고 그 다음에 감으로 아는 게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시그널로 아는 게 있다고요. 그런 걸 판단하는 게 쿨헤드예요. 이건 냉철한 이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무엇을 하면 돈 번다더라 해가지고 지금 도산하는 자영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 시내만 고급 커피점이 10,000개라고 그럽니다. 10,000개 중에 살아남는 건 몇 퍼센트가 되질 않아요. 커피점을 하면 돈을 버는데 다 버는 건 아니라 그게 탁월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판단을 하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쿨헤드만 있어가지고는 절대로 성공 못합니다. 두 번째가 웜하트예요. 웜하트. 이게 뭐예요? 따뜻한 가슴이에요. 따뜻한 가슴, 감수성, 센시티비티, 감수성 그리고 감성이 있어야 돼요. 이런 첫사랑을 생각하라고 음악을 틀어드렸는데 졸고 있다거나 그러면 이게 심장이 이게 뭔가 좀 굳은 거예요. 옛날 초등학교 때 그 남자 선생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뛴다든가 그래야 성공하신다 그 말이 감수성이에요. 따뜻한 가슴 다시 말하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성공한다. 의외로 성공한다. 의외로. 쿨헤드, 냉철한 이성, 합리적인 판단. 웜하트, 이것은 도덕성, 윤리성을 바탕으로 한 따뜻한 가슴. 다시 말하면 동반성장, 동반성공. 요 가슴, 요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요게 감성이에요. 감성. 저 사람이 성공하면 내가 얼마나 좋을까? 요게 저 사람의 감정이 나한테 이입되는 거란 말이에요. 요게 없으면 성공할 수 없어요. 그럼 두 개만 있으면 안 되고 마지막에 비즈 핸드 앤드 피트. 부지런한 손발이에요. 부지런한 손발. 요게 없으면 두 개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방에 의자에 가만히 앉아서 냉철하게 판단하고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있어 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 이 세 가지가 반드시 갖춰져야 돼요. 이 나머지 두 개가 없고 쿨헤드만 냉철한 이성만 있으면요, 이것은 사기꾼이 돼요. 사기꾼. 좋은 대학을 나와가지고 고관대자까지 하신 분들이 지금 철창에 앉아 계신 것은, 그리고 정부 밥을 축내고 계시는 것은 쿨헤드는 있는데 나머지 두 개가 좀 이상한 거예요. 웜하트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다른 것은 없고 웜하트만 있으면, 따뜻한 가슴만 있으면요, 마음씨 좋은 이웃집 아저씨 아줌마야. 이건 다른 사람을 성공시킬 수가 없어요. 자신도 성공 못하고 마음씨는 무척 좋아. 부처님 가운데 똥막 같아.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법이 있어야 살아요. 그렇죠?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사람들은 조폭들이고, 그렇죠? 법 없이도, 조폭들은 법 없어도 법이 없는 게 더 좋아. 조폭들은. 그런데 이분들은 반드시 웜하트만 있는 분들은 반드시 법이 있어야 돼. 안 그러면 굶어 죽어. 다 뜯겨가지고.
그래서 반드시 쿨헤드와 웜하트를 갖춰야 되고 이것을 실천에 옮겨야 돼. busy hand and feet. 손발이 부지런해야지 성공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시간이 되는 데까지 성윤성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윤성공. 성자는 이룰 성자니까 윤자는 진실로 윤자고 공자는 공공 또는 이룰 공자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마음으로 진실로 열심히 일해서 공을 이룬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부터 진실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공을 이룰 수 없다. 여기서 성공이란 말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성공. 이 말은 중국의 우리 동양의 이 태평성대라고 하는 요순시대 그런 말 들어봤죠. 바로 요임금, 순임금인데 순임금이 그 자기 왕위를 선양해주는 위임금에게 한 말이 서경이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세계 4대 문명이 죄다 어디서 일어났어요? 큰 강 주변에서 일어났죠. 우리 동양의 우리 한국 문명은 황하 문명입니다. 황하 문명은 중국의 황허강 유역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황허강하고 양자강을 밑에 양자강을 비교해 보면 황허강의 환경이 훨씬 좋지 않아요. 계속 범람하고 기후도 안 좋고. 그런데 반드시 문명은 그런 곳에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도전과 응전이죠. 그리고 나일강, 그리고 인더스강,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강 거기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거기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고대 왕조, 고대 왕국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홍수를 어떻게 다스리냐야. 홍수를. 그래서 홍수를 다스린 데는 반드시 뭘 다스려야 되느냐면 산을 다스려야 돼. 산을. 그렇죠? 그래서 치산치수가 옛날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예요. 그러니까 순리, 이게 순리라고 이렇게 쓰죠. 순리에 따라서 일을 하면 성공한다. 요 리자는요 다스릴 리자라고도 하는데 원래는 결리자예요. 결리자. 결리자입니다. 결. 그러니까 결이란 말이 있죠 우리말에. 그리고 나무 결이 있어요. 대패질 할 때 나무 결에 거꾸로 하면 대패질이 되질 않습니다. 나무 결에 따라서 대패질을 하는 게 순리예요. 그래야만 대패질이 잘 돼요. 그래서 순리에 어긋나는 걸 영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리, 즉 결을 거슬려서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기본 사상이 이거고 이게 자연 법칙이에요. 다시 말하면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지는 건 순리입니다. 순리죠. 그런데 물이 힘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자연 법칙에 따르는 거예요. 그 물 힘 무지하게 셉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데 물이 힘이 없어가지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자연 법칙이고 순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법칙을 따르는 게 순리이고 그것을 거스르는 게 영리예요. 그러면 경제 법칙도 자연 법칙의 일종이기 때문에 순리에 따라서 사업을 하면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순리를 거스리고 영리, 다시 말하면 순식간에 거액을 벌겠다 이렇게 되면 반드시 실패해요. 예를 들면 동양 사상에서 민심은 흐르는 물과 같다. 민심 또는 사람들의 말, 국민들의 말은 흐르는 물과 같다. 이걸 막아버리면 조용하지만은 이것이 터지는 날에는 둑이 터진 것처럼 위험하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바로 주나라에 여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10대 임금이 폭정을 하자, 국민들이 불평을 하자 주술사를 불러가지고 불평한 놈 모두 때려 죽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조용하니까 소공이라는 큰 신하를 불러서 내가 조용하라고 하니까 다 조용하네. 참 나 정치 잘하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공이 한 얘기입니다. 국민들의 민심은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막으면은 물이 작을 때는 막히지만은 만약에 넘쳐서 터지는 날에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러다가 이 여왕이라는 사람은 반란이 일어나 가지고 채라는 땅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그냥 죽고 맙니다.
채가 무슨 땅이냐면 돼지란 뜻이에요. 돼지 같은 땅에 가서 돼지같이 살다가 돼지같이 죽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임금이라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더라도 자기 욕심만 채우고 아랫사람들 언로를 막아버리면은 나중에 패가 망신한다는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이때 나라에 임금이 없어. 임금이 도망가 버렸어. 왜냐하면 잡히면 맞아 죽거든. 임금이 백성들한테 맞아 죽어. 그래서 이 당시에 임금이 없는 정치를 공화라고 불렀습니다. 공화국이란 말 있죠. 대한민국은 우리 헌법 제1조 민주공화국이다. 이 공화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공화라는 말이 무엇이냐 하는 게 사기의 설명이 나오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바로 임금이 도망가 버리고 없으니까 그 당시에 현명한 신하였던 주공과 소공이 하나로 화합해서 정치를 했다. 그래서 공화라고 부른다. 이렇게 돼 있고 또 하나는 아니다. 그 당시에 정치를 한 사람은 공백화라는 사람인데 공백화. 그래서 그 당시에 정치를 공화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공화정이 무엇인가는 정확한 정의가 없어요. 서로 화합해서 정치를 했으니까 공화적인 것인지 안 그러면 공백화라는 사람이 정치를 해서 공화적인 것인지 그러나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화정이라고 쓰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 헌법 1조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아예 북한은 나라 이름이 공화국이죠. 예,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래놨단 말이에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순리를 거스르는 것들 바로 이런 것들이요. 대폐지를 거꾸로 하는 거. 연을 날리는데 거꾸로 날리면 날아가냐? 안 날아가요. 그다음에 물길을 거슬러 오라는 거, 래프팅 같은 거. 그다음에 폭포가 위로 올라가는 거. 전부 다 이게 영리예요. 순리는 자연 법칙이자 경제 법칙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애터미 사업을 하실 때에도 회사에서 또는 스폰서가 이야기하는 순리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자, 애터미 사업에서 순리에 거스르는 행위들 몇 가지 예를 들어봤어요. 이런 분들이 지금은 없습니다. 근데 가끔 나타나요. 다른 사람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 이거 이용 당할 것 같습니까? 안 당합니다. 절대로 안 당해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이 불꽃처럼 일어났다가 사그라든 게 저것 때문에요. 고객들을 일반 국민들을 또는 자기 파트너들을 자기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했어요. 그런데 한 번 속지 두 번 속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너져서 망해버려요. 결코 동반성장 또는 동반성공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자기도 생각하고 파트너도 성공해요. 또 고객도 이익을 봅니다. 그러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내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무너져요. 자, 두 번째, 허약한 기초 위에 높은 집을 지으려고 하는 것. 사정없이 베팅을 해가지고 판매사에서 다이아몬드도 안 거치고 국장으로 가버린다든지 그 얼른 보면 출세하는 것 같은데 금방 무너져요. 금방 무너진다고요. 그렇게 되지. 이건 순리가 아니에요. 사다리를 하나씩 올라가는데 두 개 올라가다가 가정이 찢어지는 경우가 똑같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해서는 안 됩니다. 그다음에 나무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고집만 피우는 거. 이런 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감정이입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얼마 전에도 내가 당했는데 옆에 와서 계속 자기 얘기만 하고 있어. 그래서 저도 좀 말 좀 합시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이 다 그렇게 느껴. 그러니까 그분은 뭐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자기한테 이입시키는 능력이 없어. 자기 혼자 떠들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능력이. 그러니까 고객을 만났을 때 고객의 말을 들어줘야지 자기 말을 계속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요, 그건 성공 못합니다. 그다음에 다른 나이의 사람을 감언 이설로 유인해 가는 거, 이런 사람들은 가끔 있어요. 거의 없는데. 그다음에 직급 상승이나 유지를 위해 투기적 매출, 배팅이라고 하죠. 이런 거 하는 거. 요거 돈 못 벌어요. 애터미 사업 뭐 때문에 합니까? 돈 벌자고 하는데 돈 못 버는 짓을 왜 합니까? 근데 이거 누가 주로 잘하냐면요, 여성분들이 잘해. 왜냐하면은 집에서 계속 전업주부로 있다가 국장님, 그러니까 기분이 아주 째지거든. 내가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언제 나도 국장 되나 그래가지고 배팅을 해서 국장으로 올라가. 그래가지고 뒷구멍으로는 계속 손해야.
그 직급 욕심이 굉장히 많아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되는데, 기다리시면 밑에서 밀어 올려서 올라가는데 자기가 허우적대고 올라갔다가 나중에는 말이지 이게 망신살이 삐쳐가지고 손해를 많이 본다. 자, 그다음에 상습적으로 거짓말하는 거, 이 거짓말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지금 점점 거짓말이라든가 허위 과장 광고를 하면 안 되냐면요, 애터미가 규모가 작았을 때는 그렇게 큰 사회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점점 규모가 커질수록 하나의 조그마한 일탈된 행위라도 언론의 주목을 받습니다. 그래서 허위 과장 광고를 한다거나 거짓말을 하게 되면요, 전체가 데미지를 입어요. 자기뿐만 아니고 지금은요,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잘 팔릴 정도로 제품의 품질과 가격 면에서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그 거짓말 할 필요 전혀 없어요. 또 과장할 필요도 없어요. 조그마한 쥐구멍 하나가 둑 전체를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로소득 챙기는 이른바 돼지클럽, 중간에 가만히 있으면서 불로소득만 챙기고 있어. 그렇게 되면 그 라인 전체가 망해요. 내가 힘들어서 뛰면 저 꼴배기 싫은 인간 수당이 올라가니 나도 그만해야지. 그런 사람을 내가 봤다고. 나타나지도 않고 후원도 안 하고 전화하면 전화도 안 받고 가끔 나타나 가지고는 지 할 일만 하고 가버리고, 국수 한 그릇도 안 사고 스폰서 한 분이. 그러게 되니까 완전히 돼지야. 배부른 돼지야. 그래가지고 헛소리만 또 하고 다녀. 뭐 나는 가만히 있어도 수당 올라오는데 뭐 바쁘게 뛰어 뭐 그따구 소리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감정 이입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런 짓을 하면은 파트너들에게 무슨 피해를 주는가, 이 감각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이런 행위를 하면은 파트너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감정 이입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 라인이 다 죽어요. 다 죽는다고. 왜냐하면은 저 인간 내가 새벽부터 저녁까지 뛰어서 밑에 매출이 늘어나면 저 인간 수당도 늘어나는데 내가 그 꼴을 못 보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런 돼지, 스스로 돼지 클럽이라고 인정한 분은 여기 없어요. 왜? 안 나오거든. 여기 안 나오거든. 나오기 자체를 안 해. 반드시 이런 행태는 없어야 됩니다. 자, 각곡 유목. 그러려면은 이제 각곡 유목은 무슨 말이냐면은 요 고니곡자고 요 지보리 목자입니다. 고니를 새기려다 안 되면 오리라도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목표를 명확하게 잡고 내가 3년 내 또는 5년 내 로얄 마스터가 되겠다고 확고한 목표를 정해놓고 뛰면은 로얄은 안 되더라도 스타는 된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예, 중국 고전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후한서라는 곳에 있는 얘기인데, 다시 말하면 이것은 반드시 어떤 목표를 정확하게 정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에너지가 흩어지니까 그래요. 자, 그래서 목표 설정. 요게 이르 결과가 보잘것없는 것은 목표가 흐리멍덩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목표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즉 진실로 열심히 일하면 공을 이룰 수가 있는데, 진실로 열심히 일하려면 반드시 목표가 있어야 된다. 우처럼 또는 순이나 연임금처럼 황하의 물을 다스려야 되겠다고 하는 명확한 목표. 이 목표가 없으면은 지산지수를 할 수가 없듯이 바로 큰 공을 이루려면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 자, 바로 아주 지금부터 수천 년 전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말을 또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똑같아. 첫째, 뚜렷하고 실질적인 목표를 가져라. 둘째, 지혜, 돈, 물자, 방법 등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수단을 찾아라. 내가 로얄 마스터가 되겠다고 했으면 그걸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지 수단을 찾아라. 셋째, 당신이 가진 모든 수단을 그 목표에 맞춰 나가라. 그러니까 바로 아무리 진실로 열심히 일하려고 해도 목표가 없으면 그게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성공의 비결과 포도잔, 이건 가끔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왕국에 불평이 많은 청년이 찾아와서 임금님이시라면 제가 어떻게 인생을 성공하는지 성공하는 비결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좋다, 내가 가르쳐 주마. 그러면서 이 청년에게 포도잔에다 포도주를 가득
부어주면서 이 잔을 들고 시내를 한 바퀴 돌아오라. 만약에 네가 성공적으로 이 잔을 가지고 돌아오면 내가 그 비법을 가르쳐 주겠다. 그러나 만약에 포도주를 엎질르는 날에는 나는 너를 목을 칠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정말 성공적으로 포도주잔을 들고 시내를 한 바퀴 돌아왔어요. 그러자 왕이 물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술집에서 술 먹는 걸 보았느냐? 못 봤습니다. 젊은이들이 연애하는 걸 보았느냐? 못 봤습니다. 길에서 거지를 보았느냐? 못 봤습니다. 싸우는 걸 보았느냐? 못 봤습니다. 포도주 잔이 넘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만 정신을 집중하다 보니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그게 바로 성공의 비법이다. 네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몰입하면 주위에서 너를 욕하는 거, 헐뜯는 거, 방해하는 것이 전혀 보이지를 않는다. 그러면 너는 포도주 잔을 흘리지 않고 올 수 있듯이 네 인생도 그렇다. 그러니 너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몰두하라. 요거예요. 자꾸 옆에서 하지 마라, 나쁜 놈이다. 그것은 뭐예요? 몰두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예, 이제 목표 설정의 스마트 원칙. 목표는 아무렇게나 한 것이 아니고 스마트 원칙. 이분이 만든 건데요. 자, S는 스페시픽, 구체적으로 정해야 됩니다. 나는 돈을 많이 벌겠다. 나는 공부를 잘하겠다.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 나는 부모에게 효도하겠다. 그건 목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건 목표가 아니에요. 아니, 훌륭한 사람이 뭔지, 공부를 잘하는 건지 뭔지 그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를 들면 나는 공부를 잘하겠다. 그게 아니고 나는 토익 점수를 900점 이상 맞겠다. 이게 목표가 돼요. 그래요. 900점을 맞으면 목표를 달성한 거고 못 맞으면 목표를 달성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하면은 열심히 하긴 했어. 그러나 목표가 없으면 안 된다. 두 번째, measurable, 측정 가능하게. 나는 돈을 많이 벌겠다. 그게 아니고 나는 월천댁이 되겠다. 그게 목표란 말이에요. 나는 월천댁이 되겠다. 나는 2천댁이 되겠다. 나는 3천댁이 되겠다. 이게 목표예요. 그래야만 월천댁이 됐으면은 목표가 달성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많이 벌겠다. 그래 놓으면 많이가 얼마인지 몰라. 요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다음에 액션 오리엔티드. 추상적인 목표는 추상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추상적으로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도록. 예를 들면 나는 부모님께 효도하겠다. 그건 목표가 아니에요. 아니고 나는 매일 부모님께 전화를 드리겠다. 나는 부모님께 매월 100만 원을 보내드리겠다. 이게 행동 목표예요. 그래서 매일 전화를 했으면 효도를 한 거고 매일 100만 원을 매월 100만 원을 보내드렸으면 목표 달성을 한 거예요. 그러나 부모님께 효도하겠다. 이건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리얼리스틱, 현실성 있게 너무 황당무계한 목표를 잡지 말라는 거예요. 40대 이 아줌마가 나는 피겨 스케이트 선수가 되겠다 이렇게 한다든지 이건 조금 어렵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또는 뭐 나는 3년 이내에 임페리얼이 되겠다 뭐 그렇게 또 악쓰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건 너무 황당무계예요. 그렇게 잘 안 돼요. 나는 3년 이내에 스타마스타가 되겠다. 약간 목표는 크게 잡으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잡으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타임 바운드다. 시간을 정해야 돼. 나는 돈을 1억을 벌겠다. 이건 목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벌 거냐. 언제까지. 그래야만 그때까지 뭘 합니까? 에너지를 집중해 나가요. 집중해 나간다. 그래서 요 스마트 원칙은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면은 각 뭐 무슨 구청에서 스마트 원칙에 따라 목표를 이렇게 정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게 나온다고. 무슨 기업에서 스마트 원칙에 따라 목표를 이렇게 잡았다.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인도 그런 조직이나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개인도 스마트 원칙에 따라 그렇게 잡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잡으면 티핑 포인트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요게 중요한 게 애터미 사업을 한다고 해서 오늘 했더니 10일 후에 돈이 나왔다. 그거 안 나옵니다. 그렇게 되질 않아요. 일정 기간 동안의 노력과 땀이 쌓이지 않으면요 결과가 제로예요. 나오질 않아요. 예를 들면 물을 끓이는데 어떻게 됩니까?
물을 끓이는데 99도까지 온도를 올려도요 끓지 않습니다. 1도가 더 올라가야 돼요. 100도가 돼야 그때부터는 계속 끓여요. 100도가 돼야 물을 액체를 고체로 얼음으로 얼리는데 뭐 10도, 9도 이렇게 떨어져도 안 옵니다. 그것이 0도 이하로 떨어져야 얼음이 온다고요. 그 어떤 물리 현상이 급격하게 바뀌는 그 지점, 이것을 티핑 포인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돈이 벌리는 지점까지 노력이 축적되지 않으면 그 이전에는 아무리 노력을 축적해도 소득은 제로다 그런 말이에요. 요걸 못 참고 떠나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 많습니다. 거의 모든 경우에 그래요. 거의 모든 공부도 그렇고, 공부도요 하루 했다고 해서 갑자기 성적 올라가지 않습니다. 수학 공부, 영어 공부 일정 기간 동안 하면은 그때 올라가요. 테니스 그다음에 바둑 배우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테니스 처음에는 잘 된 것 같은데 정말 늘지 않는 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늘어요. 테니스가 바둑도 똑같아요. 그렇듯이 그게 티핑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노력이 쌓이지 않으면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를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금방 효과가 안 나타나고 일정 기간 지나는데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이걸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데, 바로 말콤 그레이드웰이라는 사람이 지금 시중에 번역돼 나와 있어요. 티핑 포인트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이게 유명해진 거예요. 그 전부터 있었어요. 물리학에서 임계점, 크리티컬 포인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 이 돌을 굴리고 올라가는데 여기까지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힘들어요. 엄청나게 힘들어. 그런데 일단 여기 티핑 포인트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힘 하나도 안 들어도 저 혼자 굴러가. 저 혼자 굴러간다고요. 이게 티핑 포인트예요. 그런데 통상은 힘드니까 여기서 그만둔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올라가면 지 혼자 굴러가는데, 이제 지 혼자 굴러가는데, 그러니까 바로 그 지점이 뭐냐? 애터미에서는 오토 판매사예요. 판매사까지가 힘들어요. 수당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고. 그러나 그 이상은 이제 자기 혼자 힘으로는 못합니다. 파트너로 같이 해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제가 따져보니까 애터미의 소득 증가, 그리고 회원수 증가, 그리고 매출, 전체적인 매출의 증가가 지금 티핑 포인트에 와 있다고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요, 지금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여기 사업을 시작했어. 그런데 암만 해도 수당이 안 나와. 고작 나와야 7만 원 뭐 그렇게 나와. 이 지점이에요. 이건 올라가질 않아요. 이렇게 올라가질 않는다고.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여기가 지금 요 오토 판매사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까지 딱 도달하면은, 그런데 여기까지 도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마당발은 또 빨리 도달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자기 건강 상태라든가 전업이냐 부업이냐에 따라 다르고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또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 다르고 수도권과 시골은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T1이 얼마나 걸리냐 하는 것은 개인마다 다릅니다. 근데 여기까지 참고 오토 판매사가 되면은, 오토 세일즈 마스터가 되면은 여기서는 밑에서 밀어 올려요. 그러면서 급격하게 올라가요.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간다고요. 그러면 계속 급격하게 올라가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이쯤이 아마 스타 마스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점이.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천천히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 5천에서 전부 만나도록 되어 있어요. 소득의 점근선, 다시 말하면 실링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가질 않아요. 그러면서 계속 서비스를 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회원도 마찬가지예요. 회원수 증가도 지금 이 지점에 와 있어요. 처음에는 뭐 1년 가도 뭐 100명 늘까 말까 했는데 지금은 하루에 수백 명, 수천 명씩 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늘어가는데 이제 세계 인구가 다 가입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뭘로 해야 돼? 나는 이제 끝났다가 아니고 이때부터는 제품의 퀄리티와 수를 늘리면 돼요. 그렇죠? 회원수가 늘어나지 않으면 제품의 수를 늘리면 된다고요. 하여간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일확천금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애터미 사업에 성공하시려면요, 2% 부족해야 돼. 조금 부족해야 돼. 부족하지 않고 넘치면은요, 일확천금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는다. 그리고 다른 사람 말을 듣지를 않아. 어떤 분들이 성공하느냐면요, 어떤 할아버지가 우체국에 갔어. 소포를 붙이려고. 우체국 직원이 소포를 달아보니까 너무 무거워. 할아버지,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우표를 더 붙이셔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애끼 이 사람아, 우표를 더 붙이면 더 무거워질 것이 아닌가. 그런 분들이 성공을 하셔. 얼마나 순진하신 분들이야. 예? 그런 분들이 성공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로 임계점 또는 물리학에서 말하는 임계점 또는 티핑 포인트인데, 바로 애터미 사업도 임계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임계점. 모든 공부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운동, 예술, 승진 등도 모두 임계점이 있어요. 일정한 노력을 축적하지 않으면 결코 자기가 목표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느리지만 쉬지 않으면 경주에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게 애터미 사업의 특징이에요. 결코 일확천금은 없고, 미국에서 애터미 사업의 리미트, 월 벌 수 있는 돈은 5만 불이다. 5만 불 이상 안 된다. 5만 불 이상 벌고 싶은 분은 다른 데로 가라. 그랬더니 한 사람이 그러더라고. 그 5만 불 가지고 되겠어요? 10만 불은 벌어야지 그러더라고. 그래서 물어봤어.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니까 손가락 빨고 있는 사람이래. 그러니까 그 참 그게 스테이 클레버예요. 스테이 풀리시하지 않고 남발을 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요 물이 넘치는데요, 한 방울만 떨어지면 넘친다는 것은 이만큼 물이 차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만큼 물이 찰 때까지는 물을 부어도 이건 넘치지가 않아요. 그러면 앞에 물을 부은 게 헛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앞에 물을 부어놨기 때문에 나중에 한 방울만 넘쳐도 떨어뜨려도 그게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노력이 아직 효과가 나타나지 않지만은 계속 축적하면 어느 순간 크리티컬 포인트 또는 티핑 포인트를 넘으면 그때부터는 계속 행동한 것만큼 수당이 올라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 이제는 안 올라가요. 마찬가지로 밥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빵을 10개 먹으니까 배가 불러. 그 앞에는 배가 안 불렀어. 그러니까 한다는 소리가 10개째부터 먹을 걸. 앞에 거 9개 안 먹었으면 그 10개 그 배가 안 부르다고요. 그래, 그런 사람이 가끔 있어요. 이것부터 할 걸.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돌탑을 쌓는 것도 요 위에서부터 쌓을 수가 없어요. 밑에 쌓아져야 위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간단한 원리인데 이게 순리란 말이에요. 순리. 결에 따라서 하는 거. 그다음에 100일 판매사 작전인데, 이것은 100일 동안에 판매사가 되자고 하는 건데, 이건 개인마다 사정이 다 다릅니다. 전업으로 하는 분이냐 또는 파타임으로 하는 분이냐 사이드 잡으로 하는 분야에 따라서 100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1000시간을 의미합니다. 하루 10시간 몰입했을 때의 100일, 1000시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내가 하루에 몇 시간을 몰입할 수 있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이것은 전업으로 하는 분이 하루에 10시간 몰입한다고 가정하고 하는 스토리니까 개인 사정, 건강이라든가 내가 사이드 잡이냐 전업을 하는 것이냐 또는 자기가 사는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하나의 프로토타입이라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1000시간입니다. 1000시간 몰입해서 뭐가 되자? 판매사가 되자. 자, 다음. 자, 모소대나무. 요 대나무가 4년간 땅 속에 있다 30일 만에 자란다고 그러죠. 한 달 만에 자라버려요. 그러듯이 밑바닥을 튼튼히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판매사. 자, 이 100일이에요. 100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00일간. 왜냐하면은 지금 습관을 바꾸는데도 100일이 필요하고 100일이 필요해요. 우리 100일 잔치, 어린이 100일 잔치를 크게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답니다. 소아과 의사가 나와서 얘기하는데 옛날에 100일이 돼야만 제대로 면역 체계가 만들어진대요. 그래서 얘가 이제 죽지 않고 살겠구나 하는 가능성이 파서빌리티가 굉장히 높아진답니다. 그래서 100일 잔치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100일 작전, 다시 말하면 100일에 판매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루에 10시간을 몰입한다고 가정하고 그분들에게 해당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 바로 아까 얘기했던 자기 무의식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아주 이 거대한 사회에서 굉장히 높은 직위를 했던 분들도 있고 거대한 회사의 이 간부였던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거대한 회사, 이 건설 회사를 운영했던 분들도 계세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몇 억씩, 몇십억씩 오음 결제들 하시던 분이 900원짜리 칫솔 팔라고 하니까 쪽이 팔려도 많이 팔려요. 요걸 바꾸는데 100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걸 바뀌는데 세포가 바뀌는데 100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비즈니스 전쟁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터로 나가는데 100일간의
비스트 트레이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왜? 자기 생각을 바꿔야 돼. 생각을 바꿔야 되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나가는 곳은, 이 사회는 레드오션이라고 봐야 됩니다. 아주 피바다예요. 피바다에서 싸워야 되니까 누구부터 단련해야 되느냐? 나부터 단련을 해야 돼요. 나부터. 백일은 옛부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답니다. 우리 세포가, 대부분의 세포가 바뀌는데 100일이 걸리기 때문에 100일간 똑같은 행동을 하면 그것이 자기의 관념으로 된답니다. 다이어트도 100일간 성공하면 성공한대요. 왜냐하면 100일간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우리 세포가 이게 내 몸무게로구만 라고 인식을 한답니다. 그리고 세포가 100일 더 걸리는 거 있지만 대부분의 세포가 100일 만에 바뀌기 때문에 군대 갈 때 아들 껴안고 휴가 나올 때 껴안으면 군대 갈 때 아들이 아니래요. 그러면 다 밖에 가지고 온 놈이랍니다. 그래서 100일간 100일 작전을 하고 100일간 몰입하라는 게 100일간에 옛날에 있던 내 세포가 다 바뀌어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이걸로 바꾸는데 100일이 필요하니까 100일간 꾹 참고 하라는 거예요. 요게 이렇게 바뀌는데 100일이 걸린다. 이렇게 바뀌는데 덕장에 요거 말리는 것도 100일이 필요하답니다. 이게 100일이 녹고 얼고 녹고 얼고 녹고를 이렇게 해야 된대요. 안 그러면 이게 맛이 없대. 맛이 없어요. 바로 네트워크 사업과 100일도 마찬가지예요. 체면과 자존심, 계급장에 집착하는 마음. 그래도 내가 옛날 건설회사 CEO였는데, 내가 그래도 고급 공무원이었는데, 고급 장교였는데, 그래도 내가 옛날에 공주로 살았는데 라고 하는 것을 현실로 바꾸는데 100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포가 다 바뀐다. 100일 만에. 세포가 다 바뀌니까 그때까지만 참고 하면은 그 뒤부터는 이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 바로 또 스폰서와 파트너 관계를 이해하는데도 100일이 필요하답니다. 그 다음에 가족들의 반대와 비협조를 다단계 한다고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설명해 봐야 이해가 안 되니까 자기가 성공해서 보여주기 전에는 결코 믿지 않는다. 이게 100일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자기 이해, 자기 수용, 자기 개발 이런 거. 그러니까 100일 동안이 우리가 이 아이들 100일 세는 게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그럽니다.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요거예요. 요거 100일입니다. 이렇게 거절을 하고 요걸 참아내는데 100일간의 훈련, 다시 머리, 마음, 몸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일 작전을 하는 거고 100일 판매사 작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개인 사정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어떤 분들은 한 달 만에 되는 분들도 있고 60일 만에 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한 6개월 걸리는 분들, 자기 개인 사정, 건강 상태라든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지만은 여기서는 하루에 10시간을 몰입한다고, 디보션 몰입한다고 가정하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개인 사정에 따라 신축적으로 조정하시면 됩니다. 자, 소굴 대신 굴은 구필굴자죠. 개구리가 뛰기 위해서 바로 뛰지 않습니다. 몸을 뒤로 했다가 뛰어요. 우리 높이 뛰기 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몸을 굽혔다가 뛰는 거지. 나는 누구 앞에 굽히기 싫어 이렇게 걸어가가지고 높이 뛰기 되겠어요? 안 돼요. 높이 뛰려면 많이 굽혀야 된다고요. 그래서 요게 자기를 굽히는데, 내가 그래도 회사의 상무였는데, 내가 군대에서 계급이 뭐였는데, 내가 왕년에 그래도 부자였는데, 요걸 이렇게 굽히는데 100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100일이 그냥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니까. 그래서 잠시 동안, 영원히 참으라는 게 아닙니다. 잠시 동안 수모를 참다 보면 그것이 수모가 아니라 자기의 겸손으로 받아들여져요. 겸손. 그렇게 해서 여기서 만족 지연과 같은 맥락입니다. 내가 10개를 얻기 위해서 지금 만족을 억제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서울대학에 가기 위해서 3년 동안 죽으라고 잠 안 자고 공부하고 데이트도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만족 지연이에요. 만족을 지금 찰나적인 만족이 아니고 더 큰 만족으로 해서 지금 만족을 억제한다.
이렇게 뛰려면은 굽히지 않고서는 요 파리를 잡아먹을 수가 없어요. 달리기를 할 때도 여기서 차고 나가야 돼. 굽혀야 된단 말이에요. 뻣뻣이 서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렇게 굽히는 거란 말이에요. 빨리 뛰어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백일간은 나를 개구리가 멀리 뛰어서 파리를 잡기 위해서 내 다리를 굽히는 시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테이크오프, 양력을 받고 날아가면 그때서부터는 이제 정상적인 비행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천일 천만원 작전이 가능하게 돼요. 천일 천만원. 천일은 3년이죠. 내가 3년 이내에 월천댁이 되겠다예요. 요게 100일 작전이 안 되면은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달성하려고 하는 고지, 여기는 요 맨 고지는 이 균형 잡힌 삶입니다. 우리 박은결 회장이 늘 강조하는 균형 잡힌 삶이에요. 자, 균형 잡힌 삶은 우리가 점령해야 하는 맨 산 꼭대기라고요. 여기서는 경제적으로 잘 살고, 다시 말하면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경제적으로 풍요해야 무슨 균형 잡힌 삶을 살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네? 사랑하고, 또 배우고, 즉 자기가 지금 공부하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까지 못했어. 공부하고 싶은 거 있으시죠? 내가 처녀 때 뭘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 요게 있어요. 배우고. 사랑하고. 사랑은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까지 다, 사회까지 다 사랑하고. 그리고 내 환경, 공헌하는 삶. 근데 이 목표를, 균형 잡힌 삶을 이게 지금 히말라야 꼭대기인데 조금만 바라보면요, 맥 빠져서 가지를 못해요. 이 목표는 굉장히 가치 함량이 높고 추상적인 겁니다. 그러면 히말라야를 등반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보면은 가다가 제1캠프, 제2캠프, 제3캠프, 제4캠프, 그리고 마지막에서 여기에 정상 공격,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제1캠프가 뭐예요? 제1캠프 판매사. 판매사. 제2캠프가 다이아몬드. 그렇죠? 다이아몬드. 제3캠프가 샤론. 샤론. 제4캠프가 스타마스터. 제5 캠프가 로얄. 마지막 고지가 임페리얼이란 말이야. 임페리얼. 그러니까 목표를 잡고 가는데 최종 목표는 균형 잡힌 삶이라고 하는 임페리얼 마스터예요. 근데 거기만 바라보면 너무 멀어서 중간에 지쳐요. 지쳐니까 이렇게 가다가 캠프가 찾고 있어요. 캠프가 찾고 있어서 여기 맨 밑에 캠프가 바로 세일즈 마스터라는 캠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갈 때는 뭘 보고 가야 돼요? 제1 캠프까지 내가 낙오하지 않고 가는 거죠. 세일즈 마스터까지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항상 머리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임페리얼 마스터가 들어있어요. 그 고지를 보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캠프가 없으면 지쳐서 못 간다니까요. 갈 수가 없어요. 모든 인간이 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판매사라는 캠프에 도달해서 그 다음 이렇게 공격하면 임페리얼 마스터 에베레스트에 정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판매사까지 가는데도 판매사만 들여다보고 가면 맥이 빠질 수가 있다고요.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나는 매일 몇 명의 고객을 만나겠다. 요 일간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게 되면 하나하나 밟다 보면 어느새 판매사가 돼 있어요. 그럼 나중에 이제 이 다이아몬드부터는 혼자 힘으로는 안 되니까 파트너들하고 연합작전을 펴면 된단 말이에요. 연합작전을.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우리 각자의 능력은 1%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예요. 나머지 99%는 우리 스폰서, 우리 파트너, 그리고 회사의 시스템이 99%를 받쳐줘요. 그런데 1% 노력도 안 한 분들은 받쳐줄 수가 없어요. 받쳐줄 수가 없다고요. 그건 자기가 하실 몫이에요.
자기 할 몫을. 그래서 이걸 판매사를 점령하고 오토 판매사, 이거 다이아몬드 이렇게 가다 보면 언젠가 임페리얼이 되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요 판매사 캠프도 쉬지도 않고 요 샤론까지 갔다가 가정이 찢어져 가지고 죽는 사람들이 있어. 패팅을 들이다 해가지고 가정이가 확 찢어버려 가지고 이렇게 못 간다고요.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히말라야 등반하는 거 보세요. 중간중간에 계속 캠프가 있잖아요. 캠프가 있어요. 그것이 마치 맨 에베레스트가 임페리얼 마스터라고 하면 중간중간에 여기서 이 목표를 공격해서 점령하고 가라는 거거든. 그 산악의 달인들이 이렇게 한다고, 달인들이.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여기 안내자가 누구냐? 스폰서예요, 스폰서. 스폰서의 학력이 높으냐 낮으냐, 가방끈이 기냐 짧으냐,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다고요. 그 경험이 있어요. 그 경험이. 결론, 애터미 사업은 등산과 같아. 이건 누가 하신 말씀이냐면요, 정주영 회장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정주영 회장이 그 양반이 어르신이 말이지, 초등학교에서 연설을 해서, 초등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 연설을 하는데 한 꼬마가 과감하게 질문을 했어요. 할아버지는 어떻게 그렇게 큰 부자가 됐어요? 야, 이거야말로 아주 질문의 진수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님이 자세하게 설명해요. 부자가 되는 것은 등산하는 것하고 같다. 에베레스트 또는 히말라야 또는 광주의 무등산, 속리산을 올라가는데 꼭대기만 보고 올라가면 지쳐서 못 간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목표를 정해놓고 그걸 열심히 가다 보면 언젠가는 거기 올라간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꼭대기를 가끔 쳐다봐야 된다. 그래야지 한꺼번에 꼭대기로 올라가려고 하면 못 올라간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것은 매일 성실하게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은 언젠가는 꼭대기에 올라간다. 요거예요. 요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그러니까 사람마다, 사업자분들마다 다르겠죠. 나는 3년 만에 로얄 마스터가 되겠다 하면 이 꼭대기가 뭐가 되겠습니까? 로얄 마스터가 해놓고 거기를 가끔 로얄을 보되 그것만 보면은 맥 빠져서 안 되니까 그 중간에 중간 캠프를 만들어 놓고 세일즈 마스터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일즈 마스터를 하려면은 내가 후보 계획을 써요. 후보 계획은 내가 3개월 또는 6개월 만에 세일즈 마스터가 돼야 된다면 포인트를 해야 되는데 하루에 몇 명을 만나야 되겠는가? 이걸 해놓고 하다 보면 어느새 세일즈 마스터 고지에 올라가 있다. 그럼 그때부터는 혼자 힘으로는 안 되니까 파트너, 스폰서, 회사와 한꺼번에 공격 앞으로 하면은 자기가 계획한 3년 이내에 로얄 마스터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바로 우리 나폴레옹 힐이 이야기했던 Think and Grow Rich. 내가 3년 만에 로얄 마스터가 된다고 생각하라. 그러면 되리라야. Grow Rich.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그게 나폴레옹 힐은 20년간 연구해가지고 알았는데 우리는 단 1분 만에 알아버렸어. 그렇죠? 야, 참 굉장히 고마운 거지. 바로 애터미 사업도 등산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한꺼번에 가정이 지어지게 로얄 마스터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렇게 한 걸음 올라가야 되고 정상에서 임페리얼 마스터. 자기 목표가 자기 연령이라든가 건강 상태에 따라서 스타 마스터가 될 수도 있고 로얄이 될 수도 있고 임페리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그냥 샤론으로 만족하다 할 수도 있어요. 그건 개인 사정에 따라서. 그러나 이렇게 정상에 올라가는데 한꺼번에 올라갈 수는 없다. 한 걸음 올라가야 된다. 바로 실족하게 하는 것들, 이게 문제인데 산에 가다가 산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작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요.
작은 돌뿌리. 다시 말하면 파트너와 스폰서 간의 갈등. 그리고 옛날 무지무지 친한 친구에게 칫솔 하나 사주라 했더니 안 사줘. 이게 작은 돌뿌리야. 이게 걸려 넘어져. 그 다음에 사소한 일들이 마음을 상하게 하여 사소한 일들 때문에 상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인내심 부족, 게으름. 이것도 이고 그 다음에 짜증나게 하는 것은 큰 바위가 아니라 신발 속에 든 작은 모래예요. 옆에 큰 바위가 신경질 납니까? 신발 속에 모래가 지금 신경질 나게 합니까? 요 신발 속에 모래가 들었으면 그거 털어버리세요. 그걸 계속 놔두고 짜증나게 하지 말고 이렇게 털어버리면 돼. 이렇게 털어버리면 그러면 실족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실족하지 않아요. 요거 하는데 100일 필요하다. 왜? 100일 만에 우리 세포가 바뀌니까 네거티브한 생각을 포지티브한 생각으로 바꾸는데 100일이 필요해서 100일 작진을 하는 거예요. 세포가 완전히 바뀌는데 성공은 태도와 함께 시작된다. 내 마음가짐이에요.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지 내 객관적 지금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티튜드란 영어 단어 몇 시간 얘기하는데 이거 다 합하면 100점이 돼요. 그런데 이 어빌리티 능력은 1%예요. 능력은 단 1%. 이건 누가 한 얘기냐면 토마스 에디슨이 한 얘기예요.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땀으로 이루어진다. 나머지는 전부 땀이에요. 땀. 신뢰, 관용, 토러런스, 인테그리티, 템퍼런스, 유나이티드 하트, 딜리전스 이거 전부 땀입니다. 자기 몸으로 되는 것이지 자기 무슨 IQ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태도예요. 태도.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보면 결국 R은 소득입니다. 소득은 앞에 걸 다 지키면 뭐가 되냐면 신사숙녀가 돼요. 이런 교육은 신사숙녀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신사숙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신사숙녀가 되지 않으면 그 졸부 취급하지 존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사숙녀인데 그럼 뭐가 신사숙녀냐? 신사숙녀는 능력과 인품을 동시에 갖춘 분을 신사숙녀라 그래요. 능력은 있으나 인품이 형편없는 사람을 신사다, 숙녀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인품은 있는데 능력이 없으면 그것을 누가 모방을 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두 개를 합해버리면 매력이 돼요. 앞에 괴상하게 생긴 글씨는 다 함수 표시입니다. 파이, 푸사이, 오메가, 시타인데 매력 있는 사람이 성공해요. 매력은 한자니까 우리말로 하면 멋있는 사람이 성공한다고요. 멋있는 사람. 누가 멋있느냐? 바로 능력과 인품을 동시에 갖춘 사람. 능력만 있고 인품이 없는 사람은 도둑놈이에요. 그러면 사기꾼이라고요. 인품만 있고 능력이 없는 분은 마음씨 좋은 이웃집 할아버지예요. 두 부류 다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터미 사업에서 성공하시고 훌륭한 리더가 되시려면 멋있는 분이 돼야 됩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 보니까 전부 멋있는 분들이에요. 전부 성공하시는. 여러분 크게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네.